안녕하십니까. 이용 기자의 용감한 톡톡입니다. 요즘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생충 영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카데미 사관왕 수상에 이어서 북미에서 다시 또 흥행몰이를 하고 있고 일본 박스 오피스에서는 최근 1위까지 지금 찍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흑백판이 또 재개봉할 예정이고 전 세계인들이 지금 기생충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객들이 기생충에 열광하는 이유를 보면 어떤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은 관객들이 공감하면서 그런 큰 상도 수상하고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생충과 서민 이야기, 서민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우리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타가 홍인하는 서민 전문가 스스로도 서민의 삶을 줄기차게 살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진짜 바쁘신데 이렇게 기생충 영화가 이렇게 많이 거론되면서 우리 또 안 소장님 찾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기생충 영화 초창기부터 보고 이 영화는 세계적인 대박이 날 거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나는 알겠다. 예감하셨습니까? 본인께서 이미 인터뷰 때 설국열차 영화가 끝난 다음에 이 영화를 기획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상 최악의 어떤 양극화나 민생과의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어떤 정책들을 많이 펼쳤거든요. 기존의 어떤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또는 어떤 부동산 투기꾼들을 비호해주고 지원해주고 특혜를 주는 정책을 많이 펼쳤잖아요. 그럼 당연히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이 일종의 계급투쟁을 주제로 했다는 설국열차 이후에 이 영화를 기획했다는 건 굉장히 큰 함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으로 불평등이나 민생원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영화의 결론 같은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은유를 영화 속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보면 이제 봉준호 감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또 문화인이지만 또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활동이나 사고를 방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연대 사무처장 할 때도 제 참여연대에서 시민 강좌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빈부격차를 주제로 하거나 아니 유전자 조작 문제 이런 거 하셨을 때 직접 강의도 들으러 오셨어요. 별명이 봉테일이시잖아요. 봉테일이죠. 디테일하게 정말 시민단체가 하는 강좌를 들으러 오셨고 참여연대 올간 참여사에 인터뷰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세상이 좋아진다. 그런 신념도 밝히신 적 있으시죠. 그때부터 이미 우리 또 안 소장님은 또 봉준호 감독님하고도 또 깊은 이런 서민 경제에 대한 이런 또 공감들이 또 있었네요. 저는 그분의 영화를 다 보고 엄청난 팬이니까 제가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기억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억하는 게 어딥니까? 충분히 있다면 거짓말이고요. 다만 참여연대나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같은 그 조그만한 애가 발발거리고 다닌다라고 기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재밌게 공개하는데 제가 그 기생충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칼럼을 여기저기 썼어요. 뭐 민중의 소리에도 쓰고 언론사에도 쓰고 근데 그 봉준호 감독님 지인이 그 칼럼을 보내준 거예요. 봉준호 감독님한테 안진걸 씨가 이런 칼럼을 썼다. 기생충 영화를 보고 어때? 그랬더니 그 지인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써줘서 고맙다. 뭐 오늘 사실 2월 19일 그 한국 기자회견에서도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양극화라는 세계적인 문제. 배우들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감독님뿐만 아니라 이정은 씨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양극화라는 세계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배우나 감독님도 그런 좋은 마음씨가 있었던 거죠. 결말은 좀 비극적이긴 하지만 실제 현실이 그렇게 비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따뜻한 휴머니스트들의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세계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제 칼럼을 보고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메시지였다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제 기택 가족으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반지하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반지하나 옥탑방이나 아니면 뭐 고시원이나 이런 데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열악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고통이나 고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 진짜 기생충은 누구인가? 언뜻 보기에는 알부자 집에 기생해서 우리 기택 씨네 가족이나 그 지하에 살고 있는 가족, 근세 씨네 가족이 기생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서민들은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망하고 있고 그 서민들이 노동을 제공하고 헐값에
그 헐값에 그들의 노동을 부려가지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네. 기생충은 누굴까요? 아하. 진짜 기생충은. 저는 영화는 진짜 기생충은 노동자나 서민들의 아주 귀하고 피땀 흘린 노동을 네. 착취하거나 수탈하거나 또는 헐값에 부려서 네. 엄청난 자신들만의 축제의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기생충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가족이 나오잖아요. 둘 다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언뜻 네, 보기에는 게을러 보이지만 자, 반지하라는 삶의 조건에서도 그다음에 이 집에 아이파이를 잡아서 통신비를 아낄 수밖에 없는 네. 삶의 조건에서도 네, 네. 온 가족이 피자 박스 접기 알바를 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그러면서 나중에 알바 비용을 더 달라고 내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최저임금이나 알바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통신비까지 아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비 예, 예. 매달 통계청이 통계하면 한 달에 17만 원, 18만 원의 통신비 나가는데 한 가족이. 예, 4인 가구로 치면 더 이게 평균이니까 더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갈 3, 수 40만 원도 있죠. 예,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통신비마저도 너무 비싼 나라. 네. 통신은 또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통신 재벌 3사가 장악해서 폭리나 담합을 촉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통계적으로 지금도 한 40만 명 가까이 됩니다. 40만 명요? 예,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도 실제 경기도 안양에서 반지하에 살아본 적이 있고요. 심지어는 아예 지하에서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가장 월세가 저렴하니까. 그다음에 반지하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네. 고시원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네. 비주거용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도 3, 40만 명이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민들의 현실, 예. 통신비마저 아껴야 되는 그런 이 집 와이파이를 해서 통신비마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이 집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는 현실, 네. 피자 박스 접기 알바를 할 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준 다음에 압권이 네. 그 지하 가족하고 네. 기택신의 가족이 만나서 네네. 이런 대화가 나오죠. 아, 대만 카스테라다 망하셨어요? 우리도 대만 카스테라다 망했어요. 아, 맞아요. 그 이야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한때 뭐 500개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생겼다가 지금 거의 망해갖고 몇 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맞아요. 그게, 자, 서민들이 예. 전 재산을 네. 명예퇴직 당하거나 정예고 당해서 퇴직금까지 다 모아서 네. 전 재산으로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 일자리가 부족하고 복지가 안 돼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그렇죠. 먹고 살려고 네. 비교적 소자본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에 넣어놔 할 것을 뛰어들었다가 본사의 행포나 수탈이나 맞아요. 영업지역을 보호해주지 않는 행태 때문에 망해버린 최근의 서민 가정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겁니다. 아. 그래서 기택신의 집은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아빠가 치킨도 했었고 대리도 했었고 발렛도 했었고 대한 대한 카스테라가 망하지 했었고. 않았느냐.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 서민을 기생충으로 그렸다고 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요. 어쨌든 발렛 파킹, 대리기사, 치킨집, 대만 카스테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네. 하는 것마다 잘 안 됐거나 망하니까 특히 프랜차이즈는 최근에 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많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반지하 집으로 이사를 갔어야 했었고 통신비를 아껴야 했었고 피자 박스 접기 알바를 해야 됐고 자식들이 사무소도 이주하면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면서 넌 계획이 있구나. 바에 알바를 시키게 하고 미술 알바를 시키게 하는 예. 그런 애잔한 삶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기생충이냐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근데 봉태일 우리 그 봉조 감독이 네. 디테일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가족들이 이제 맥주를 한잔 하는데 네. 보면 이렇게 저가형 맥주라 그럴까요? 예, 뭐 필라이트라고 하시죠. 많이도 화제됐으니까 12캔에 만 원. 12캔에 만 원. 광고들이 나오자 믿기지 않겠지만 믿기지 막 하늘에서 않게. 뚝 떨어지면서 12캔에 만 원 막 나오잖아요. 처음에 아주 가난할 때 예를 들면 뭐 피자 박스 접기 알바에서 예, 약간의 맞습니다. 비용을 받으면 예. 그걸로 이제 회식도 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아껴서 정말 12캔에 만 원 하는 맥주를 네. 먹을 수밖에 없는. 예. 그다음에 친구가 찾아와서 술집에 가야 되잖아요. 네네. 술집 돈 많이 나오겠죠. 예. 그럼 우리가 어디 갑니까? 편의점이나 슈퍼 앞에 파라솔 앞에 맞아요. 있잖아요. 아. 거기서 소주 한 잔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다음에 그 식구들이 돈 좀 벌었다고 회식 가는 장소가 기사식당. 대기업 프랜차이즈 예. 그런 가정식 레스토랑이나 예. 뷔페형 레스토랑을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런 데는 아시다시피 4인 가구 하면 10만 원 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4인 가정이 기사형 뷔페, 예. 기사식당형 뷔페는 아시다시피 싼 데는요. 만 원, 5천 원짜리도 15,000원. 있고 예, 예. 뭐 좀 비싼 10,000원 안팎이거든요. 그 맞습니다. 예, 뭐 예. 6천 원, 7천 원 우리 길 가다 보면 그런 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 가서 예. 실컷 먹어라. 실컷 평생 먹어라. 못 먹으니까 예, 먹는 예. 게 나. 우리 서민들의 야. 자세는 서민들이 요즘 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번 예. 먹을 때 실컷 먹고 그러니까요. 남들은 다 운동하고 자기 몸 관리할 때 우리는 계속 또 또 노동해야 피곤하니까 되고. 노동
잠을 자고 그러니까 그렇죠. 배가 더 나면 저도 약간 배가 나는데 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너무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필라이트 했다가 나중에 조금 돈 좀 버니까 삿포로로 맥주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입 맥주로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주인공 부자 주인공네 집에서는 막 양주까지 양도 먹어보는 먹고. 예. 삶의 단계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예. 술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도 그러니까 아주 누구나 잘 사람들 보여주고 있죠. 마음속에서는 나도 좀 좋은 데서 좋은 술도 좀 먹고 예, 욕망들이 있는 그럼요. 거죠. 예. 우리 서민들이라 해서 예를 들면 예. 그 고급 양주,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예. 글램피딕이라든지 발벤이라든지 발벤이. 뭐 저도 좀 양주 좀 알잖아요. 예. 왜 안 먹어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너무 두 가지거든요. 일, 소득이 너무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무리 일해도 월급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저임금 조금 몇개 최저임금 2번 조금 많이 올렸다고 그 난리를 피지 않았습니까? 난리 났었죠. 어떤 난리 수고 났었죠. 언론들이라든지 네, 무슨 난리 특정 났었죠. 보수 정당이 마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 아니 최저임금 좀 올린다고 왜 나라가 망합니까? 그 월급을 주기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 예. 그분들의 애잔한 호소를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되는 문제지 음. 최저임금 올랐다고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나라 망하고 경제 망했다고 난리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확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뚝심도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러나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올렸다고 그 난리를 피우니 그렇죠. 어느 정부도 3년 연속 많이 올리기는 어려웠을 쉽지 거라고 않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그 피자 박스 접기 알바하면서도 그 더 비용을 달라고 이렇게 협상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영화에도 네. 그다음에 이제 과외 알바, 네. 미술 알바 하는 이유도 다른 단가가 비쌀 때문에 그거 뛰어드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월급을 더 받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예. 조금이라도 생활이 또 나아질 듯한데 대기업들은 또 제품 가격을 막 올려요. 그러니까요. 서민들이 많이 그래서 사먹는 막 이런 예. 것들을 막 올리는데 소득이 없고 예.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이 6개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나라입니다. 예, 예를 들면 예. 유럽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안 들잖아요. 완전 그렇죠. 무상교육이니까. 무상교육이죠. 우리는 뭐 반값 등록금 투쟁에서 국가장학금이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3위의 등록 금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미국하고 일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통신비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어마어마하게 3, 4인 나가죠. 가구 네. 기준으로 3, 40만 원까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가만히 예. 있어도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를 들면 길거리에 우리가 사이다나 튀김은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반값 등록금처럼 반값 사이다 투쟁이나 반값 튀김 투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시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또는 아무리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비용들입니다. 아니면 맞습니다. 일부 대기업 예. 다 장하고 있거나 통신 3사가 대표적이잖아요. 예. 통신 3사 그다음에 기생충 영화가 흥행했지만 영화 여러분 어디서 보십니까? 멀티플렉스 재벌 3사. 그렇죠. 다 영화값도 똑같고 가면 팝콘 막 500원짜리를 5,000원에 폭리를치하고 근데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딴 데 가도 똑같이 팔아요. 그러네요. 일종의 담합하고 폭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자동차도 대부분 현대기아차가 거의 독점 상태죠. 그러네요. 아파트도 대부분 대기업들이 다 짓고 있고 심지어 후분양도 아니고 선분양하고 있죠. 짓지도 않고 팔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삶을 재벌 대기업이 너무 많이 독점적이나 독과점하면서 비용을 높게 했습니다. 이자 비용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가 1,000억짜리 넘는 나라인데 이자를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부채가 부채를 낳는 구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은행들은 다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재벌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죠. 은행 시중에 4대 은행도 재벌 못지않은 덩치를 키워서 스스로가 재벌 황제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로만 1년에 우리 국민들이 40조를 냅니다. 예.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40조입니다. 1년에. 야, 재벌 대기업도 빚 낼까요? 그 사람들 오히려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놀이하고 있는데 그렇죠. 빚 빌린 사람들 누굽니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서민, 중산층인데 빚을 왜 냅니까? 여러분. 유흥 때문에 빚을 낸 사람도 있겠죠. 일부 카드 펑펑 쓰고. 근데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산층의 삶을 보면요. 하우스푸어, 집 살려다가 빚을 냈거나 그렇죠. 렌트푸어, 전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예. 대부분 전월세 뭐 전세 담보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생활안정 빚을 내고 주거 있고요. 뭐 이런 예. 쪽으로 많이 내고 그렇죠. 있죠. 예.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아이들 교육 해야 되는데 등록금만 1,000만 원 시대에 그렇죠. 예. 1년에 한 2천만 원 들거든요. 대학생 하나당. 그래서 4년을 다니면 1억 안팎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은 뭐 졸업하면서 바로 예. 빚쟁이가 돼서 졸업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예. 교육비 그다음에 집이 있는 국민은 주거비가 덜 나옵니다. 통계상. 예. 집이 없는 절반 가까운 국민 입장에서는 주거비가 엄청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비 다음에 주거비. 그러네요. 그다음에 아프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문재인 케어가 아무리 지금 뭐 확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보장성은 60%대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70%로 간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고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치료 받으면 40만 원은 우리가 아직도 내야 되는 거예요. 60만 원만 보험이 해주고. 네. 그래서 누가 식구 중에 누가 하나 큰 병 걸렸다. 네. 그럼 바로 그 집에 가세가 기웁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네, 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그다음에 은행들이 엄청난 폭리를 차고 있는 예대 맞은 폭리. 여러분 예금 금리 어떻습니까? 심지어 0%나 마이너스 금리죠. 물가 인상률도 안 되죠. 마이너스 금리죠. 대출 금리는 어떻습니까?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는데도 4%를 받아냅니다. 네, 그래서 네. 예대 마진이 지금 사상최대로 벌어져 있거든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걸 좀 시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다 좋고 그런데 소득이 올라가도의 내수활성화로 바로 안 되느냐. 교육비, 주거비, 의료, 자 월급이 올라가면 이 방송 들으시면 100%다 이해하실 거예요. 월급 올라가고 월소득 올라가면 뭐합니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다 써버린다. 신용통비. 그러면 나머지 이 월급이 올라간 게 소득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에도 한계가 발생했던 것이죠. 정부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올소득을 올려주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올라온 올소득이 교육비, 주거, 의료, 통신, 미자비, 교통비로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럽이 무상교육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근접을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전월세 서민들 전월세 안 오르게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같은 거 하고 전월세 비용 일부 지원해주고 소득 증등.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 공약 화제가 된 게 혼자 사는 서민 청년들한테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월급 200만 원 받아갖고 주거비로 50만 원 내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삽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산율도 저조해지고 연애도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집은 아니어도 공공임대주택이라도 그렇죠. 예. 또는 그래도 반지 하나 고시원은 아니고 두 달 쫙 뻗고 그렇죠. 잠잘 수 있는 의식주죠, 환기도 되는 데서 의식주. 살아야 되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고시원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아유. 사람 다리도 다 짝붙지 못하고 심지어 창문도 없는데 그런데도 30, 4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민들 삶이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가 영화 기생충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또 그 영화에 보면 또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 기택 가족이 그 가족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위장 취업해서 들어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집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맞습니다. 그냥 뭐 하루 아침에 막 해고가 되고 물론 이제 기택 가족이 그렇죠. 뭐 함정을 받긴 했겠지만 막 해고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야 저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내 그 장면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네.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이긴 했지만 네. 야 가사 도우미, 운전기사 서로 하려고 하는 그나마 그래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직업이니까 더 하려고 했겠죠. 과외 가사 도우미, 운전기사 세 개의 그렇죠. 직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거기서 해고를 너무 쉽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문제가 거기 영화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에 적용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법에. 아 법에? 네. 그리고 심지어 가사도우미를 적용한다 해도 또 예외 조항이 또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 그렇죠. 자, 그렇죠. 예. 운전기사 다 혼자 개인이죠. 일했잖아요. 다 개인이죠. 가사도우미 혼자 일했잖아요. 그렇죠. 설령 그 부잣집을 자본가라고 상정하고 네. 2명을 근로자로 해도 근로자가 2명밖에 안 되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심지어 가사도우미는 아예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참. 그러니까 너무나 그분들은 그러면 열심히 노동도 하고 예. 일도 하고 노동도 제공하는데 노동법 보장도 받지 그렇죠. 못하고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죠. 어허.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거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4대 보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퇴직금이 안 돼요. 그러면 해고가 돼도 그분들이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퇴직금 못 받으셨을 겁니다. 야, 그러니까 예.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의 그렇죠.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누릴 수 없는 최소한의 우리 이제 정 기자님이나 저 같은 어떤 직장인들은 저도 네. 이제 참여 다닐 때 노동법 보호를 받거든요. 맞습니다. 함부로 해고 못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4대 보험 적용해주고 예. 퇴직금 주고. 예. 그 우리 이제 회사 그만두면 사람 알지만 퇴직금이 얼마나 귀중한 돈입니까? 아, 중요하죠. 한 푼도 못 받고 나간다고 생각해서 이 아직도 복지가 미약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옛날처럼 그 마을이라든지 이런 인간관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깨져버린 사회에서 네. 좀 그러니까 노숙자 되고 자살하고 그럴수록 저출산 되는 거거든요. 네. 우울해지는 거고. 네, 우리 네. 사회 문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 월급은 적은데 나갈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겠죠. 네, 빚이 네. 늘어나면 어떤 생각이 될까요? 매우 우울하죠, 여러분. 네. 빚 많다 생각 우울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 음. 차라리 우리 가족 다 같이 세상을 등지자 하니까 가족 동반 자살. 이제 동반 자살을 하면 사실 안 되죠. 어린 아이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것 때문에 정확히 영유아 살해 후 부모의
책임 자살인데 그렇죠. 예,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동반 자살이라는 안 말은 되죠. 예. 그래서 쓰지 말자는 이야기도 예. 있는데 예, 절대, 아무튼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 예.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계속 생기잖아요. 그 일어나고 이유가 있다는 게 현실인 자, 거죠. 예, 올 예. 소득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근데 교육비 주고 무료 통신 미자비는 꼬박꼬박 내야 되고 예. 근데 빚은 늘어나 못 갚아. 근데 은행들은 금융기관은 탐욕스럽게 이자를 계속 받아내. 채권 추심 엄청 심하게. 그러면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야 차라리 이 세상을 뜨자. 이렇게 내몰리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네. 집도 없는데 공공임대 주택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 여론조사 해보면요. 엄청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출산하면 지원해준다. 음. 뭐 결혼하면 지원해준다. 헛소리 하지 마라. 답이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집부터 도와주라. 그럼요. 집도 없는데 무슨 연애를 할 것이며 결혼할 것이냐, 애를 낳 그렇죠. 거냐. 네. 정말 저는 굉장한 촌철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헛소리하지 말아 했다니까. 그렇죠. 출산 지원해봐야 의미 없다. 좋은 정책인데 네, 의미 네. 없다 우리한테는. 의미 없다. 나는 지금 내 돈으로 사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예. 임대주택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겨우 민간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택임대차법은 2년밖에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합니다. 독일의 세입자들이 15년을 살아요. 한 집에서. 아. 근데 한국은 3년 5개월밖에 안 사는 걸로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이사 다니기 바빠요. 아. 예. 그리고 집주인한테 도는 전화가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예. 방 빼라거나 예. 월세 올려달라거나 예. 전세 올려달라거나 예. 예. 아니면 심지어는 멀쩡한 전세로 월세로 반전세로 돌리겠다 이런 전화거든요. 음. 그럼 전세로 월세로 돌리면 가청소도 확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뭐 예. 시청자 여러분 100% 너무 그런 경험이 있으시. 그리고 한번 이사 가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든지 맞습니다. 아세요? 저도- 아무리 포장이사라 좀 육체적으로도 고달프고요. 예. 이사 비용 100만 원 안팎, 예. 부동산 중개 100만 원 안팎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차에 들어간 집 가면 또 뭘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기타 예. 경비 몇십만 원 나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 잘해준다 해도. 예. 이게 서민들의 신나는 삶입니다. 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저출산 문제, 동반 자살 문제 이런 거 해결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저는 압권이 네. 송강호의 예. 가족들한테 예. 이성균 씨가 계속 선을 넘으려고 한다고 경고를 하면서 아, 그리고 그 장면이 그러면서 있어요. 예. 뭐 그러면서 왜 예. 그러는데 예. 뭐 그러면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지하철 냄새가 난다. 나잖아요. 아이고 지하철 냄새. 그때 송강호 씨의 눈빛이 저기가 느껴집니다. 번뜩하죠. 지하에 사는 쾌쾌한 냄새가 나는 예. 일종의 선인 무리들. 예. 뭐 바퀴벌레까지는 아니어도 예. 굉장히 폄하하고 예. 하찮격이구나. 예. 예. 자기들은 어쨌든 힘들게 취직해갖고 이 집을 위해서 고생 운전을 하고 있고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서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대물림하는데 기여하는 사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우리한테 선을 넘지 말라고 하고 계속 그에 대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부려먹을 수 없는 일까지 막 부려먹잖아요. 뭘 네. 막 자꾸 시키잖아요. 뭐 또 네. 해달라 그러고 뭐 또 네. 해달라 그러고 맞습니다. 다 이제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못할 짓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선을 넘지 마라 그러고 음. 냄새가 난다고. 냄새 난다. 근데 그 지하철 냄새라는 거,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건요, 칭찬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교통체증을 막아주죠, 환경 문제. 에너지를 줄여주죠, 환경 파괴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부지런하게 정말 아침에 출퇴근 때 타보면 사람 네. 막 미어 터져도 네. 그래서 지옥철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칭찬받고 배려받고 응원받아도 모자랄 판에 네. 지하철 냄새가 난다고 폄훼한단 말이죠. 예.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종의 계급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파국적 계급투쟁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건 절대 합리적인 개혁과 진보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를 위해서라도 일부 삐뚤어진 부자 집단이나 특권층들이 예. 서민 대중을 무시한다거나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역사적으로도 혁명이 일어나거나 맞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거나 맞습니다. 난리가 일어나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거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맞습니다. 먹을 거 보장 안 해주고 할 말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서민들을 깔보고 무시하면 서민들이 어느 날 바람이 불어서 풀이 가장 먼저 눕는 것 같지만 어쩔 땐 바람보다 먼저 풀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왜 선을 둡니까? 왜 네. 지하철 냄새입니까? 네. 서로를 이해해주고 네. 어려웠다면 월급이 조금이라도 더 줘가지고 그럼요. 더 먹고 살 수 있게 우리 사회가 도와주고 공존해야죠. 그리고 예. 그러면 서민들도 그런 부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존경하고 그럼요. 존중하고 예. 그렇죠. 저 사람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해서 돈을 벌었구나. 그렇죠. 그 부와 명예에 박수를 보내주고 네. 이런 통합된 사회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계속 무시하고 깔보면 네. 반드시 저는 파고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직도 사실 존재하죠. 예. 뭐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그걸 경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네, 말라는 네, 거죠. 네, 영화에서 네. 경고를 하는 거죠. 사람 다 똑같고 네, 네, 네. 휴머니즘으로 서로 그렇죠. 어떻게 똑같이 똑같은 부로 다 잘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다 제각각인 것처럼 어떤 사람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 서민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차이야지 반드시 파국 멀어진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 잘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마지막에 항상 우리는 공존해야 되고 예.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이를 사회가 만들어 주셔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안 소장님 우리 그 기생충 영화와 예. 더불어서 우리 서민 경제 전문가로서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예. 앞으로 우리 용 기자 용감한 톡톡에도 좀 또 한번 불러주십시오. 가끔 출연하셔서 예. 우리 서민들의 삶 진솔한 이야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진걸 소장님의 솔직한 우리 서민 경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용 기자의 용감한 톡톡이었습니다.